안녕하세요. PMIG의 강창모 매니저입니다. 이번 실습 강의에서는 불완전 케이스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강의에 주로 사용할 데이터는 반품 프로세스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은 나중에 데이터 내 실습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데이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품 프로세스를 이해해야만 하는데요. 이 반품 프로세스는 유럽 가전제품 제조업체의 실제 반품 프로세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반품 프로세스의 개요를 한번 보실까요? 일반적으로 고객이 반품을 결정할 때는 이미 이 고객은 구매한 제품에 불만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객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적의 반품 프로세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은 오프라인 매장인 딜러나 인터넷, 콜센터 채널을 통해 반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수행할 때 이 세 개의 채널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한편 고객 입장에서는 통장에 돈이 입금되어야만 반품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품 프로세스 관리자는 이 프로세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고객 불만과 개별 반품 요청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비효율이 존재하고 반품 처리 시간이 매우 길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품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외부 업체들이 반품 프로세스 수행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품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데이터 품질 문제를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에 포함된 완전 케이스와 불완전 케이스를 구별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프로세스 마이닝을 처음 수행하는 분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불완전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완전 케이스를 구별하는 것은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의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론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불완전 케이스는 프로세스의 시작 또는 종료 액티비티가 유실된 케이스를 말합니다. 최근에 시작된 케이스는 혹은 결코 완료되지 않는 케이스 등이 불완전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디스코에 실제로 반품 프로세스 데이터를 불러와서 해당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를 실행하셨다면 좌측 상단의 오픈 버튼을 눌러서 refund process.fbt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ID 컬럼을 케이스 ID로, 액티비티 컬럼을 액티비티로, 엔드 타임 컬럼을 타임스탬프로, 리소스 컬럼을 리소스로 설정한 뒤에 나머지 코멘트와 채널 컬럼을 모두 other로 설정하겠습니다. 반품 프로세스 개요를 설명할 때 강조한 것처럼 other로 설정한 두 개의 컬럼 중에서 채널 컬럼이 향후에 반품 프로세스를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전에 사용한 구매와 콜센터 데이터셋은 액티비티에 대한 시작과 완료 시간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반품 프로세스 데이터셋은 액티비티에 대한 완료 시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시작과 완료 시간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액티비티들 사이의 대기 시간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얻은 대부분의 데이터셋은 반품 프로세스 데이터셋처럼 완료 시간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여러분은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필드 설정이 끝났다면 우측 하단의 스타트 임포트 버튼을 누르세요. 자, 이제 반품 프로세스 맵이 도출되면 우측 디테일 컨트롤에서 패스 수준을 20%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액티비티나 패스 숫자를 클릭했을 때 정확한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원하는 숫자를 입력한 뒤에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맵의 하단부 엔드포인트로 향하는 점선을 보면은 어떤 액티비티들이 마지막 단계로 실행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333개의 케이스에 대해 오더 컴플리티드 액티비티가 가장 마지막 단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액티비티는 해당 프로세스의 가능한 종료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보시면 인보이스 모디파이드가 종료 액티비티인 20개의 케이스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액티비티는 해당 프로세스의 실제 종료 단계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인보이스 모디파이드 액티비티로 종료된 케이스들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통계치 탭으로 이동을 해서 엔드타임을 보겠습니다. 이 기록이 종료된 시간은 2012년 1월 23일입니다. 이 수치를 잠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맵 탭으로 이동을 해서 인보이스 모디파이드 액티비티로 종료된 20개의 케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점선 경로를 클릭해서 필터를 적용을 하면 자동으로 엔드포인트 필터가 적용됩니다. 디스카드 케이스 모드에서 좌측은 오더 크리에이티드, 우측은 인보이스 모디파이드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러한 필터 설정은 오더 크리에이티드로 시작을 해서 인보이스 모디파이드로 완료된 케이스만을 필터링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필터를 적용한 뒤에 케이스 뷰로 이동을 해서 인보이스 모디파이드로 끝난 케이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총 20개의 케이스가 이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515번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인보이스 모디파이드 단계가 2012년 1월 20일에 발생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체 데이터셋의 종료 시간은 2012년 1월 23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012년 6월까지 기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인보이스 모디파이드 이후에 발생한 다른 단계들에 대한 기록이 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품 프로세스 데이터에 포함된 모든 종료 단계들이 분석 대상 프로세스에 의미 있는 종료 액티비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완전 케이스를 포함하는 데이터에 대한 프로세스 맵이나 혹은 베리언트를 살펴볼 때는 이 프로세스 맵과 베리언트가 분석 대상 프로세스의 실제 시작과 종료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포함된 시작과 종료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완전 케이스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케이스 수행 기간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 도구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케이스와 불완전 케이스를 스스로 구별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세스 마이닝 도구는 임포트된 데이터에 포함된 모든 케이스의 시작 이벤트와 완료 이벤트 간의 시간 간격을 케이스 수행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불완전 케이스의 수행 기간은 정상 완료된 케이스의 수행 기간보다 디스코에서 짧게 나타납니다. 필터를 적용하지 않은 데이터로 돌아간 뒤에 케이스 뷰에서 72번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쉽게 검색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 케이스 72라고 입력을 하시면 해당하는 케이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개의 액티비티, 즉 오더 크리에이티드와 미싱 도큐먼트 리퀘스티드를 수행한 72의 케이스 듀레이션은 단지 3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미싱 도큐먼트 리퀘스티드 단계는 해당 프로세스의 실제적인 종료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는 고객에게 요청한 구매 영수증 등의 추가 문서를 기다리는 중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케이스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그래프를 보면 이 단계가 수행된 이후로 이 케이스는 한 달 이상 미완료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에게 구매 영수증 등의 추가 문서를 요청을 했으나 고객이 한 달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바로 결코 완료되지 않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수행할 때 불완전 케이스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통계 뷰의 평균 케이스 수행 기간과 같은 계산이 불완전 케이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 케이스는 프로세스 맵과 베리언트 도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간 관점의 지표값 도출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실제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데이터에 포함된 불완전 케이스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불완전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상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은 데이터에서 이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데이터셋은 불완전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IT 부서로부터 반품 프로세스에 종결된 이벤트만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 미완료된 어떤 반품 주문도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불완전 케이스가 미리 제거되었다는 뜻이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불완전한 케이스를 처리하는 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